내 집 가는 길인데 왜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걸산동이라는 곳인데요. 네, 맞아요. 그 미군 기지에 둘러싸여서 뭐랄까 육지 속의 섬 이렇게 불리는 곳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그 주민들의 현실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고립된 상황인지 또 오래된 갈등들이 있는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 핵심이 뭐냐면요. 원래 미군 부대를 통과하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거길 가려면 패스라는 데 필요했거든요. 근데 2022년도부터 신규 전입자에게는 이걸 안 내주는 거예요. 아, 그게 문제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자체가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이 뭔지, 또 주민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신지, 해결 방법은 없을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패스 발급 중단 문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걸산동 주민들한테는 그 미군 부대 통과하는 길이 시내 가는 거의 유일한 빠른 길이잖아요. 한 10분이면 된다면서요. 네, 그게 생명줄 같은 길인 거죠. 근데 그걸 이용하려면 미군 패스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걸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안 준다는 거니까. 아, 그러면 새로 이사 오거나 뭐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10km가 넘는 길을 돌아가야 해요. 근데 그 길이 그냥 도로가 아니고 좁고 위험한 비포장 산길이에요. 비포장 산길이요? 10km를? 네. 시간도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걸리고요. 주민들 대부분이 한 90명 정도 계신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죠. 특히 겨울이나 장마철에는 그냥 고립되는 거예요, 사실상. 아이고, 하루에 2번 다니는 마을버스도 있다곤 하던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그럼요.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씩, 그것도 위험하게 돌아가야 한다니. 매일 그런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 고통이 실제 주민들 이야기에서도 막 느껴지더라고요. 황옥산 부녀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밤에 누가 아프면 119 불러도 산길로 오니까 25분, 30분 걸린다고. 이건 정말 생존의 문제라고 하시고요. 네. 응급 상황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사 오셨다는 60대 어머님은 패스를 못 받아서 매일 그 위험한 인도를 이용하신대요. 왜 이런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86세 노수일 어르신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불편하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생존권 문제고, 또 어디든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고요. 그리고 새로 못 들어오니까 집이나 땅 거래도 안 되겠죠.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네. 서재수 통장님 말씀처럼 마을에 사람 씨가 많을까 걱정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안보 때문에 특정 지역 공동체가 그냥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희생지대가 된 현실이죠. 그래서 동두천 시의회랑 범시민 대책위가 결국 1인 시위까지 나선 거군요. 네, 6월 9일부터 17일까지 릴레이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요구하는 건 일단 심다 주민 패스를 빨리 다시 발급해 달라는 거고 황주령 부회장님 말씀처럼 시민의 일상이 더 이상 미군 허락에 좌우돼선 안 된다. 이 말이 참 와닿네요. 그렇죠. 근데 주민들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난 70년 동안 국가 안보 때문에 시 면적의 42%나 되는 땅을 내줬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다는 오랜 불만이 있는 거죠. 아, 42%요? 정말 엄청난 면적이네요. 네, 심우현 위원장님 지적처럼 평택은 면적의 3% 정도를 제공했는데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동두천은 42%를 내놓고도 뭐 누적 피해액이 25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더라고요. 25조요? 그러니까 이제 미반환된 공여지 지원 특별법을 만들거나 평택 수준으로 보상을 해달라, 국가 산단을 만들어달라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패스 문제가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의 도화선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주한미군 쪽에서는 계속 기지 보안 때문에 어렵다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그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소파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아, 소파.
네, 이 협정 규정상 우리 지자체나 국방부가 미군 기지 운영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군의 그 보안 논리,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미온적으로 보일 수 있는 태도, 그리고 소파라는 제도적인 문제,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물론 저희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료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하고 싶네요. 그러면 그 소파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해도 지자체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그렇게 제한적일까요? 뭐 협상을 하거나 다른 방법은 없을지. 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소파 자체를 바꾸는 건 뭐 굉장히 복잡한 외교 문제고요. 하지만 현재 협정 틀 안에서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협력할 부분이라던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미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 채널을 가동한다던가 노력할 지점은 분명히 있겠죠. 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노력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걸산동 주민들은 미군 기지의 보안 필요성이라는 입장과 자신들의 아주 기본적인 이동권, 더 나아가 생존권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에 기여해온 것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다는 문제와 맞물리면서 더 풀기 어려운 매듭이 되어버린 거고요. 이 걸산동의 사례가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부담을 과연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한 건지,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또 소파 같은 국제 협약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큰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죠. 마지막으로요. 듣고 계신 분들께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나온 요구들, 그러니까 패스 발급을 다시 해달라거나 정부가 약속한 보상을 이행하라는 것 외에 혹시 다른 창의적인 해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SOFA라는 제약이나 미군의 보안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말입니다. 뭐랄까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의 보안 출입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정부랑 미군이 협력해서 안전한 대체 도로를 좀 시급하게 건설하는 방안이라든가. 네. 뭔가 지금의 이 교착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제3의 길은 없을지 다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